백 교수님. 네. 김남국 코인 의혹 사건 정말 일파만파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 남부지검에서 영장을 남부지법에 네. 2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네.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3번째 네.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바로 14일 날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는데 15일 날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네요. 어떤 것들을 주로 합니까? 지난 이제 8일 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 NGO 단체라고 하죠. 시민 단체에서 이 김남국 의원을 이제 고발한 또 근거안이 이 수사에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영장에 보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예, 그다음에 조세포탈 처벌법,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이 정치자금법은 뭐냐면 정치인이 규정에 어긋나는 돈을 받게 되면 쉬운 말로 네. 이제 이게 선관위에 등록을 하거나 후원금이 아닌 그런 부분에 그 돈이 오고 갔다고 하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세포탈은 이게 1년에 만약에 1억 넘는 그 탈세를 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예. 이 조세범처벌법은 쉬운 말로 탈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컴퍼니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금을 빼돌린다라거나 페이퍼 컴퍼니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세포탈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가상자산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제외됐어요. 재산신고가. 네. 그래서 그걸 재산 축적의 어떤 방향으로 해서 조세포탈을 한 게 아닌가 한 가지고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은 뇌물이라든가 뭐 또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조세포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범죄로 기인한 자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 3가지로 지금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번의 영장 기각이 됐어요. 그 기각 이유가 뭐냐면 다소 과도한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로 보고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60억이 아니라 100억에 가까운 그런 어떤 수익을 올렸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전담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지금 이 소용돌이 치는 이 형국에 기각을 또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겁니다. 자금 출처, 그 다음에 거래 내역, 그리고 이익은 어느 정도 났으며 또 이메디에 그 생성한 위믹스 코인을 잡코인, 김치코인 내지는 또 다른 코인에다가 은닉 형태로 이체를 했고 지갑을 소위 클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과연 여기 이믹스에 투자한 60억까지 올라간 최초의 돈이 과연 투명한 돈이냐.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네.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전세 자금으로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자금을 몰빵을 해가지고 김치코인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검찰은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투자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기에는 가상화폐 이 업계에서는 에어드랍이라고 해가지고 에어드랍이죠. 본인들은 그걸 뭐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의원들한테 입법 노비로 그렇죠. 공짜 코인을 왕창 갖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공짜 코인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시인을 했고요. 예, 에어드롭이라고 이제 에어드랍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걸 확산시키기 위한 그 전략으로 이 무료로 그 무상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에어드랍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정한 간행 쪽으로 주는 일정한 기준 이하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만약에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코인에 관련된 과세 유예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게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존중해주는 법안 이런 걸 지금 모두 입법을 했고 또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해서 지금 전산 디지털에 관련한 본인이 그 팀장식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데
이 게임 업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은 크다고 봐야죠. 네, 검찰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어드롭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거나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도 지금 첨예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언론에서도 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지난해 2월에 이믹스 36억 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주 김치코인 네. 클레이페이 네. 59만여 개를 21억 원어치 고 교환해서 이것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15억이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출시 한 달 된 그러한 김치코인, 잡코인한테 그래도 유믹스는 그나마 조금 이름이라도 있는데 15억을 손해 보면서 이렇게 판 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기존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신생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무명의 코인에게 거액을 이체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배후의 배경이 있느냐 무슨 작전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작전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가 형성이 된 걸 다량으로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작전 세력이 주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점으로 가격대를 올리고 예. 그리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다시 매도를 통해서 상당한 차익의 이자를 보는 이게 소위 말하면 시세 조정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과연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어떤 추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범죄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큰 범죄가 되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게임 업체에 생성한 그 신생 코인에 만약에 이용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겠군요. 네네. 예. 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뒤로는 언론 출연을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야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김어준 아닙니까? 네. 그 유명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하던 네. TBS에서 거기만 2번을 출연했는데 이 코인 의혹이 불거지고 탈당을 하면서는 무리를 빚어져서 죄송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상임위 중에 그것도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고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초 그 10월 29일인가가 이태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참사 사고. 네. 그걸 따지기 위한 법사위 그 과정에서도 지금 코인 거래를 했으니까 이건 변명 여지가 없고 이재명 대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나갔는데 김어준 그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그 갖고 있는 정보를 흘려가지고 기사를 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엄청난 게 막 쏟아질 거다. 일종의 음모론이죠.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지금 그 김어준 그 뉴스 공장에 이제 출연을 했죠. 저도 이제 이걸 눈여겨봤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주도한 작품으로 이거를 떠벌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정치인의 어떤 코스프레도 그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아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실책을 덮기 위해서 사실은 권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본인이 이 권력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보면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그 큰 정치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오늘 역시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하다 걸린 게 왜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고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한동훈 장관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이모 교수를 실명을 이제 거기에 쓰지 않은데 이모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보면 이 청문회 도중에 뭔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뭘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시인을 했어요. 무슨 뉴스 검색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 상임위 저거 중에 몇 천 원어치 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시인은 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됐다고 했지만 지금 일부에서 분석을 하니까 수천만 원 상당을 거래한 걸로 예. 그 유사한 직업인데 이렇게 지금 또 의혹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요. 사실은 국힘에서 윤리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난 14일 의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윤리관념 해야죠.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회의원이 정말 성실하게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 감사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국회의원 청렴 위반이 됩니다. 청렴 의무 예, 위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이 제소를 했지만 우리도 쇄신 의총이라고 또 답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쇄신 의총답게 이재명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윤리에 제소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여러 의원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책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 쇄신의총 이 자리에서 이 윤리 제소뿐만 아니라 이제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그 경우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 등 여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는 복당 불가. 이것도 그렇죠. 넣자고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가상자산 신고센터를 네. 당내에 설치해갖고 그것도 받도록 하자. 아주 쇄신의총에 맞게 의원들은 아마 한 30명 중에 20여 명이 이제 주로 쇄신 쪽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여 명이 억지로 나와가지고 자꾸 반대쪽 의견도 이야기하라니까 나와서 김남국이 실드 방패를 쳐줬고.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빼버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게 쇄신의총이 아니고 퇴행의총이다. 특히 그 윤리제소 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사람마다 전부 우리가 그래가지고 확실한 쇄신의지를 좀 보이자. 우리도 자정 노력을 보이자. 했는데 그게 쏙 안고가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당내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보면 이제 우리 고영신 교수님 아시겠지만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 의무 맨 앞줄에 뭐가 있냐면요. 청렴의 의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윤리실천 규범에도 보면 청렴 그다음에 공정, 이해충돌 방지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위반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의총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의총이 돼버렸는데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또 박용진 의원. 네. 사실 제가 이 두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또 했어요. 그리고 네. 거의 상당수 의원들이 쇄신의총에서 이걸 의견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수조사, 가상자산, 그 다음에 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부분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이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지도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걸 제외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은 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네, 7인의 멤버고 철험의 멤버라면. 네. 그러니까 최측근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쇄신이다 자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쇄신하느냐 이재명 리스크 이게 가장 큰 이 부담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갖고 그걸 쇄신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주 과감한 쇄신책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날 의총에서도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계 바로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코인 논란 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내로남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정말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 의원들이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 김남국의 짤짤이, 이게 짤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광욱 의원은 그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코인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짤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 갖고 하는 걸. 그 짤짤이가 이재명을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든다.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이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 지각하는 부분을 짤짤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일종의 일부에서는 그 성적 그 표시를 하는 걸로 해서 둔갑이 됐던 이렇게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이 짤짤이란 부분대로 보면 짤짤이가 뭐예요? 바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전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따먹기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코인 관련한 암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읍참마속에 어떤 조치를 안 하는 게 이제 본인의 딜레마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결국 지금 민주당 지지율 중에 2030 지지율이 이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코인 게이트로 10%포인트가 지금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명계, 친명계를 떠나서 수도권이라든가 2030 그 소위 지지를 얻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내년 4월 10일 총선인데 어쨌든 이 컷오프를 떠나서 일단 공천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연장선상에 놓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뜻있는 뭐 비명계는 친명계를 떠나서 특히 비명계 같은 쪽은 쇄신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무자르듯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어떤 조치를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온건 합리주의 있는 박강원 대표, 원내대표도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빨리 종결이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내년 4월 10일 총선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부의 분석이 지금 현실로 돌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명계라든가 반명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중도 쪽에 있고 또 친명 쪽 일부에서도 이런 상태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언론 쪽에서도 가장 뭐 친야적이라고 하면은 한겨레나 경향 그렇죠. 신문인데 한겨레 오늘 사설도 아주 강하더라고요. 아마 조선일보보다도 더 강하게 썼어요. 이 제명까지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진보 진영 그 쪽의 언론 이런 부분들이 사설이라든가 또 기사에서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이 비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진보 쪽 경향의 언론이 이런 부분을 옹호하는 기사라든가 논조가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저널이나 언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 지지율이 이게 지금 10%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옹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명까지 해라 이런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도 그렇죠. 민심이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민심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약이되라고 하는 비판 논조, 논설이나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질질 끌고 간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꼼수 탈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 의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서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에서 먼저 이런 재반 사항들을 밝혀냈을 때는 아마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리스크나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의당의 배은교 원내대표 네. 이분이 이 김남국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을 정치적 보여주는 파산, 김남국 의원은 또 정치적 파산이라는 얘기도 또 이제 했었죠. 일부 예.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 특히 도덕적 파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게 아주 정확한 설명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친명계 좀 강성 의원들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은 또 민주당이 너무 도덕만 진보라고 해서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히려 개딸들은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화이팅 힘내세요. 극복해내세요. 내년에 다시 총선에서 나와가지고 이기세요. 뭐 이러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러네요. 개딸의 이런 어떤 지지가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비명계 의원이긴 하지만 영어로 MUST, must, 반드시 필수다. 이 김남국 의원의 우리가 자체 진상조사 내지는 윤리특위 제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수다, must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maybe 뭐 혹시 뭐 이런 그 식의 심리가 만약에 지금도 그 친명계 쪽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원들의 이런 어떤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대세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독이죠, 독. 2030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4050, 60 쪽 이런 분들도 2030의 어떤 그 심리적 전파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지금 모임에 보면은 이 김남국 게이트, 코인 게이트,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미흡한 조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비판이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국힘 쪽에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대로 된 조치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남국에 대해서 윤리위도 제소를 하고 또 가상자산 이거 다 전수조사 전수조사하자. 네. 그리고 뭐 그 신고센터도 만들자.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우리부터 먼저 하겠다. 네.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 우리 할 테니까 스스로. 당신들 그렇죠. 알아서 해라. 네. 그러면은 오히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이랑 같이 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모 매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마음 깊이 새겨듣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더 지지율이라든가 비판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면은 제대로 된 쇄신을 해야 할 텐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라든가 반명계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쇄신은 엿먹고다 좀 어려운 말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